안녕하세요. PR254 SFnet Learning Object Aware Semantic Correspondence에 대한 발표를 맡은 이윤성이라고 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태스크에 대한 설명 후 PARN, SFnet, HPF라는 논문들을 소개드릴 예정입니다. SFNet이라는 페이퍼에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PARN은 SFNet의 이전 연구, HPF는 SFNet의 이후 연구로 아주 간단하게만 한 슬라이드씩만 소개드리겠습니다. 네, 선정하다 보니 새 페이퍼다 공교롭게 한국 저자분들이 참가하신 페이퍼들이더라고요. 네, 시멘트 코레스폰던스 태스크는 한국 쪽에서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태스크 같아 보였어요. 예. 많은 분들이 딥러닝 이전에 그 컴퓨터 비전 알고리즘인 시프트라는 알고리즘을 많이 알고 계실 텐데요. 이걸 통해서 코리스폰던스라는 태스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왼쪽 그림, 네,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이 댄스 코리스폰던스라고 불리는 태스크는요. 같은 물체가 다른 뷰에서 보았을 때 각 지점이 어떻게 매칭이 되는지를 알아내는 태스크입니다. 네, 이러한 고전 시프트 알고리즘은 뭐 여러 스케일별로 가우시안 블러링을 하고 뭐 DOG 연산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여러 단계들을 거치면서 어, 핸드크래프트 피처들을 머신러닝 베이스가 아닌 핸드크래프티드 피처들을 뽑아서 이런 피처들 중에서 시밀러리티가 높은 애들을 매칭을 하고 그리고 그 매칭된 애들의 그 얼라이먼트가 어떻게 될지 플로우가 어떻게 될지 뭐 이러한 파라미터들을 에스티메이션 하는 뭐 그런 식의 단계들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단계들을 밟는 알고리즘으로는 뭐 호그나 스위프트 같은 알고리즘이 있었고요. 뭐 그 이후에 뭐 이렇게 매칭이 되고 났을 때 이 작은 이미지와 전체 이미지가 매칭을 한다던가 하는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배경하고도 매칭이 되는 아웃라이어들이 많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러한 아웃라이어들을 싹 없애주는 렌세카 같은 그런 알고리즘도 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딥러닝이 등장한 이후에는 이런 고전의 피처 디스크립터 알고리즘들, 스위프트나 호그 같은 알고리즘들은 뭐 CNN 지오메트릭, PERN, SFnet, HPF, SCOT 같은 걸로 대체가 됐고요. 앞서 잠깐 설명드렸던 렌세카 같은 알고리즘들도 NMNet이라는 그런 연구들로 많이 이후에 딥러닝 이후에도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뭐 이 CNN 지오메트릭 같은 뭐 이런 페이퍼에서는 어, 이러한 말씀드렸던 이 호그나 시프트의 이 과정들에서 뭐 피처 레프레젠테이션을 CNN 아키텍처로 바꾸고 뭐 피처 매칭을 해주는 이 부분도 피처를 매칭을 해줄 수 있는 뭐 CNN 아키텍처로 만들어 준다든가 파라미터들도 파라미터가 어떻게 나올 수 있는지 리그레션 할 수 있는 뉴럴넷 아키텍처로 만들어 준다든가 하는 각각의 딥러닝 모델들로 바꾸는 그런 형식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네. 이어서 본격적으로 그래서 그 시프트나 호그 이후에도 딥러닝 아키텍처로 이 코레스폰던스가 계속 연구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요. 어, 이 세멘틱 코레스폰던스라는 이 댄스 코레스폰던스보다 좀 더 복잡한 차원의 태스크가 있는데 이 태스크의 경우에는 어, 같은 오브젝트 카테고리 안에 있는 그러한 오브젝트더라도 이렇게 인스턴스가 서로 다른 이런 서로 다른 인스턴스가 서로 다른 이미지에 있을 때도 이 코레스폰던스를 매칭을 해주는 것이 시멘틱 코레스폰던스 알고리즘입니다. 시멘틱 코레스폰던스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이 시멘틱 코레스폰던스의 경우에는 핸드크래프트 피처로는 이 모든 시멘틱들을 다 캡처할 수가 없다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멘틱 코레스폰던스의 경우에는 이미지의 이 변화 폭도 굉장히 크고 그리고 같은 클래스 내 인스턴스라도 그 생김새가 굉장히 다양하고 그리고 픽셀 레벨 어노테이션이 굉장히 노동력을 크게 요구해서 꽤나 까다로운 태스크였습니다. 그래서 이전 핸드크래프트 피처 익스트랙터들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딥러닝 베이스의 아키텍처들이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SFNet을 본격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간단한 흐름으로 그 이전 연구인 PARN이라는 페이퍼를 한 장으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코리스폰던스를 구하는 이
이 태스크를 해결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지 접근법이 있는데요. 이 PARN처럼 트랜스포메이션 매트릭스 같은 것을 구해서 얼라이먼트를 하는 방법도 있고요. 아니면 뒤에 설명드린 SFNet과 같이 소스에서 타겟 이미지로의 플로우를 구하려는 방법 같은 게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플로우는 그 옵티컬 플로우에서 말하는 그 각각의 이미지 포인트들에서 다음 이미지 포인트로의 이동할 벡터들을 나타낸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 이 PARN의 경우에는 이 이미지를 분할을 하면 할수록 처음 이 이미지 통에서는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으로 시메틱 얼라이먼트를 전부 하는 게 예, 되게 콜스했지만 점점 우리가 이 이미지를 이렇게 분할을 해 가면서 어, 꽤나 그럴듯하게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만으로 네, 그 세멘틱 코레스폰던스 매칭을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페이퍼였습니다. 뭐 이거에 대한 딥러닝 이전의 방법이 이미 있었고요. 그거에서 영감을 받아서 딥러닝을 응용한 방법으로 세멘틱 코레스폰던스에서 적용을 한 페이퍼였습니다. 그래서 콜스트 파인의 구조로 이렇게 그리드 레벨에서 이렇게 이미지 전체 레벨, 이미지를 4개로 나눈 레벨, 이미지를 16개로 나눈 레벨 뭐 이런 식으로 거쳐가다가 픽셀 레벨의 이 모듈까지로 이렇게 점점 콜스트 파인의 구조로 모델을 설계한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메인 주제인 SFNet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SFNet의 경우에는 픽셀 레벨 어노테이션이 어려운 시멘틱 코리스폰던스 태스크를 위해서 비교적으로 그 데이터셋 어노테이션이 쉽고 데이터셋의 규모도 큰 시멘틱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을 사용을 한 페이퍼였습니다. 이때 그 오브젝트의 이 포그라운드냐 백그라운드냐만을 두고 있는 이 바이너리 마스크, 포그라운드를 1, 뭐 백그라운드를 0으로 둔 이런 바이너리 마스크만을 정보로 이용을 했고요. 그렇다면 사실은 세멘틱 세그멘테이션보다도 더 레이블링이 더 쉬운 그런 트레이닝 세팅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있는 이미지에서 얘를 랜덤한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을 거친 이러한 타겟 트레이닝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요. 그래서 소스의 마스크와 타겟의 마스크를 트레이닝에서 같이 인풋으로서 주어서 트레이닝을 시키겠다라는 거였습니다. 트레이닝 타임에서는 이러한 마스크 정보가 필요하지만 테스트 타임에서는 소스와 타겟의 이미지만 있으면 되는 형태로 모델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럼 앞에서 간단히 보여준 이 모델 아키텍처의 이 왼쪽 부분부터 뭐 여기 뭐 이렇게 차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피처 익스트랙션을 하는 모델은 레즈넷 원어 모델에다가 에디셔널 어댑테이션 레이어를 몇 개 더 붙여서 만들어낸 그런 모델을 사용을 했다고 하고요. 이 피처 매칭 스코어를 할 때는 이 각각의 익스트랙션된 각 포인트별로 각 지점별로 익스트랙션된 그 피처들의 탑 프로덕트를 통해서 그 피처 간의 그 매칭 스코어를 만들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input h by w 인풋에 소스 h by w, 타겟 h by w가 있다면은 매칭 스코어는 h by w by h by w의 크기를 갖고 있는 그러한 매칭 스코어가 나오게 될 거고요. 그래서 이 매칭 스코어는 뭐 소스의 P 지점과 타겟의 Q 지점 간의 매칭 스코어를 한다면 C, P, Q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커널 소프트 아그맥스를 통해서 이 만들어진 매칭 스코어들 중에서 소스에서 타겟으로 가장 매칭 스코어가 높은 애의 지점은 어디인지를 이 아그맥스를 통해서 구해야 되겠죠. 근데 아그맥스의 경우에는 디스크리트하고 미분 불가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 아그맥스를 사용을 하자니 소프트 아그맥스의 경우에는 미분은 가능하지만 해당 지점들 외에 이미지 전체의 웨이티드 에버리지를 하다 보니 배경과 같이 필요 없는 부분에도 정보를 반영을 하게 된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 아그맥스를 사용할 경우에는 뭐 배경하고 매칭이 이루어진다던가 하는 뭐 그런 단점들이 생기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커널 소프트 아그맥스라는 것을 이 저자들은 제안을 했는데요.
커널 소프트 아그맥스는 이렇게 웨이티드 에버리지로 나타내어지는데요. 이 웨이트들을 아래에 이 소프트맥스 식으로 구하게 됩니다. 여기서 베타는 하이퍼 파라미터로 이 값이 커질수록 더 확실한 아그맥스 값을 갖게 되지만 그러니까 하나의 아그맥스 값으로 수렴할 수 있게 되지만 그라디언트를 불안정하게 줘서 학습을 불안정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타는 네, 적당한 하이퍼 파라미터를 찾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 K 부분의 경우에는 가우시안 커널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이 N은 이전에 설명드렸던 이 매칭 스코어의 네, L2 노멀라이즈 된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널 소프트 아그맥스를 하게 되면은 이전의 소프트 아그맥스의 경우에는 네, 이미지 전체에 어느 정도 이렇게 전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더 훨씬 넓은 범위에 네, 이 아그맥스를 하는 데 있어서 반영되는 비율이 퍼져 있었다면은 커널 소프트 아그맥스는 우리가 집중을 하고자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근방의 정보들을 훨씬 더 많이 네, 이용을 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저자들 어펜딕스에서 커널 소프트 아그맥스 관련해서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준 피규어고요. 이후에 로스텀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해진 이미지들 간의 매칭에서 소스에서 타겟으로의 그 변화를 보여주는 네, 그 시멘틱 플로우들을 얻게 되는데요. 이 플로우 필드는 굉장히 간단해요. 그러니까 이 모델이 예측한 타겟에서의 P 지점이 어디로 이동하게 될지에 대한 그 지점이 되고요. 거기서 P 지점을 뺀 이 모든 것들이 플로우 필드가 됩니다. 그래서 마치 그 옵티컬 플로우 같은 거를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즉 소스 이미지에서 모든 지점들이 타겟 이미지에서는 어디로 이동하게 되는지 x 방향, y 방향 값의 그 페어들이 담겨 있는 네, 그 h by w 크기의 각각의 그 포인트마다 x, y의 2차원 벡터가 h by w만큼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로우 필드를 구하게 돼서 이미지들을 우리가 이제 워핑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 플로우 필드만큼 원래 원본 이미지에서 더하게 되면은 네, 워핑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워핑을 한 이미지를 토대로 마스크 컨시스턴시 로스라는 것을 네, 부여를 하게 되는데요. 워핑을 하게 된 이미지의 그 마스크 값들과 그 마스크 값들과 원본 그 타겟 이미지의 마스크 값들의 차이에 네, 이 스퀘어들을 에버리지한 값이 네, 마스크 컨시스턴시 로스가 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마스크 로스의 경우에는 그 워핑 시킨 마스크들이 네, 워핑을 시켜고 났을 때 그 마스크가 포그라운드인지 백그라운드가 맞는지만 그것만 로스로 부여하다 보니까 다대일 매칭이 심하게 일어나는 경우가 네, 한 곳에만 여러 곳이 그 매칭이 이렇게 한 곳에만 집중되게 일어나게 되더라도 로스 값을 더 주지 못하는 단점이 있죠. 그래서 이를 위해서 플로우 컨시스턴시 로스를 네, 저자들은 또 네, 제안을 했고요. 이 F 햇의 경우에는 타겟에서 소스로 가는 반대 방향 플로우를 의미를 하게 되고요. 어, 이, 이 플로우 컨시스턴시 로스에서 네, 요 연산은 네, 엘리멘트 와이즈 멀티플리케이션을 의미를 하고요. 그래서 만약에 원래 그 플로우와 역방향 플로우가 서로 같다면은 이걸 둘이 합친 게 0에 가까워지겠죠? 그거에다가 이제 그 마스크 포그라운드냐 백그라운드냐인 것을 네, 멀티플리케이션 하다 보면은 만약에 정방향 플로우와 역방향 플로우가 같은 매그니튜드를 갖고 있고 반대 방향일수록 네, 이 로스가 줄어들도록 만들어주는 네, 그런 로스였습니다. 그래서 이 로스의 경우에는 워핑을 시킨 애가 포그라운드끼리 잘 맞추는지 백그라운드끼리 잘 맞추는지 뭐 이것뿐만이 아니라 어, 그 플로우가 역방향으로 왔을 때도 서로 매칭이 되는지 즉 1대1 매칭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지도 네, 로스로서 부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스무스니스 로스의 경우에는 어,
예전부터 한 2012년도 뭐 이 정도 페이퍼부터 쭉 사용이 되었었던 코리스폰던스 태스크 관련해서 쭉 사용이 되었었던 로스로 보였는데요. 어, 이 플로우의 그 퍼스트 오더 데리베티브에다가 매트릭스 아니 마스크를 이렇게 곱한 것을 로스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플로우 값의 변화 정도를 좀 더 부드럽게 해주려는 효과를 노려보려는 것 같은 로스였습니다. 네, 이렇게 모델 아키텍처에 대한 설명은 끝났고요. 이제 실험 결과들을 소개를 하겠습니다. 어, 파스칼 VOC 2012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 제가 아까 이 SF넷의 경우에는 데이터셋의 그 세멘트 코레스폰던스 태스크에서 데이터셋이 적은 거에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런 세그멘테이션 데이터셋을 트레이닝 데이터셋으로 사용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PF 윌로우, PF 파스칼, 그리고 칼텍 101이라는 세멘틱 세그멘테이션 그 데이터셋에서 결과 비교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PF 시리즈에서는 PCK라고 하는 값으로 결과 비교를 했는데요. 옵젝트 크기의 그 10분의 1 정도 되는 범위 내에서 매칭되는 키포인트들의 뭐 그런 확률들을 비교를 한 것입니다. 네, 그래서 그 PF 윌로우와 PF 파스칼에서의 PCK 결과들을 비교를 한 건데요. 당연히 숫자가 높을수록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것이고요. 여기서 F는 플로우 기반, 아까 제가 PER에는 얼라이먼트, SF넷은 플로우 기반의 그 코레스폰던스 모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F는 플로우, A는 얼라이먼트 기반의 모델들을 의미를 하는 것이고요. 어, 그래서 또 여기 괄호 안에 여기 또 핸드크래프티드와 CNN 베이스드 메소드들끼리도 분류를 했고, 또 이 괄호 안에 T나 P, B, M의 의미는 이 P 그 T의 의미는 그 트랜스포메이션 파라미터들도 슈퍼비전으로 주어져야 된다는 거고, P는 이미지 페어들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B는 바운딩 박스, 그리고 M은 이 SF넷에서 사용한 그 포그라운드 마스크를 의미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SF넷의 경우에는 이 줘야 할 슈퍼비전들이 다른 모델들보다 좀 더 어노테이션에 대한 그 어, 레이버가 적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성능은 가장 잘 나왔다고 합니다. 잘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칼텍 101에서는 LT 어큐러시와 IOU를 기준으로 그 퀀티테이티브 퀄리티를 비교를 했고요. 둘 다 그 코레스폰던스로 옳게 매칭된 그 마스크 지점들을 셌는데 LT 어큐러시는 이미지 전체에서 IOU에는 오브젝트에 그 집중을 해서 어, 그 옳게 매칭된 마스크 지점들을 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SF넷이 가장 좋은 성과를 냈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전히 또 그 사용하게 되는 슈퍼비전도 가장 어노테이션이 쉬운 데이터셋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정성적인 결과들을 비주얼라이제이션을 해준 피규어입니다. 보시면은 이 세 페이퍼의 경우에는 다 얼라이먼트 기반입니다. 그래서 뭐 어파인 트랜스포메이션 같은 그런 트랜스포메이션의 그 얼라이먼트를 이렇게 해주다 보니까 이 이미지를 특히 보셨을 때 그 차이가 보이실 텐데 이 이미지의 변형을 시켜주는 정도가 플로우 기반이 훨씬 더 좀 더 자유로운 형태가 된다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SF넷이 이런 눈 덮인 자전거의 그 시멘트 코레스폰던스 같이 굉장히 꽤나 까다로운 시멘트 코레스폰던스에 있어서도 가장 좋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이 선이 이렇게 그어지는 것은 소스에서 타겟으로 얼마나 이 지점을 이동시켰는지를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어블레이션 스터디입니다. 왼쪽 그림은 각 로스를 제거를 했을 때이고요. 플로우 컨시스턴시 로스가 가장 성능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스크 컨시스턴시, 그 다음에 스무스니스였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아그맥스에서 뭐 하드 아그맥스, 소프트 아그맥스, 커널 소프트 아그맥스를 사용을 했을 때, 뭐 그리고 피처 익스트랙션에 있어서 어댑테이션 레이어를 사용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그 이미지 스케일에서 여러 레벨에서의 피처들을 갖고 온다든가 하는 그런 비교들을 한 어블레이션 스터디이고요. 여기 보시면은 소프트 아그맥스로 트레인을 하고 테스트할 때 하드 아그맥스로 한 게 둘 다 소프트를 쓴 것보다 더 좋은 성능을 내고 있는 걸 보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커널 소프트로 트레이닝을 한 후에 테스트에서 그냥 하드 아그맥스를 한 결과도 있었으면 좋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하여튼 네, 이 멀티레벨 어댑테이션 레이어, 커널 소프트 아그맥스를 모두 사용을 한 게 가장 좋은 성능을 보였고요. 네, 그리고 이 이후에 SFnet 이후에 발표된 하이퍼픽셀 플로우 페이퍼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한 슬라이드로 간단히 설명드리고 발표를 끝내겠습니다. 하이퍼픽셀 플로우는 피처 익스트랙션에 있어서 여러 스케일의 피처들을 익스트랙션 하는 것을 어떻게 잘 할지에 대해서 강조한 페이퍼인데요. 어, 어떠한 피처들을 셀렉트를 하는 것이 가장 이 코레스폰던스 태스크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좋을지를 집중을 한 페이퍼인데요. 이 페이퍼를 소개시켜 주는 것은 그것보다는 이 에스페어 세브니언 K라는 새로운 데이터셋을 소개해 주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이전에 그 세민틱 코레스폰드 데이터셋들보다 훨씬 더 압도적인 이미지 페어들을 갖고 있는 데이터셋으로 이 태스크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면 한 번쯤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 데이터셋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